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소식이죠. 이게 20일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수사기관이라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이고 찡빵이가 또 울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 아이고. 잠깐 찬조 출연하신 저분이 예. 뒤에서 시끄럽게 불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의 희망, 이씨 집안의 진정한 주인 찡빵이. 갑자기 중세시대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왕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요. 예.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런 조직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공정위는 별명이 재계의 검찰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재계에서 공정위가 가지는 권한이 막강하죠. 사실은 공정위가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그동안 일을 안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김프로나 김성애 보좌관께서 종종 이야기해 주셨던 수사를 하지 않을 권리, 이걸 마음껏 남용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정위가 얼마나 막강한 조직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예. 그 기관의 권한이 그렇게 큰지도 몰랐죠.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서고 딱 1년 지나니까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공정위의 파워가 어마무시한 거죠. 우리가 재작년 3년 전까지만 해도 공정위가 골목상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이런 건 무슨 골목상권 보호법 같은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국회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정위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가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야 공정위를 경제계의 검찰이라고 부르는 게 좀 실감이 나죠. 그런데 이런 막강한 기관을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재벌 기업을 담당하는 기업 집단국 그리고 운영지원과 두 곳이었는데요. 압수수색 명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살을 했다. 이걸 포착했다는 거예요. 대기업 봐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쭉 훑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영그룹이 분양가를 부풀려서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공정위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전속고발권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오로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요. 검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고발을 해야만 다음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기업범죄, 특히 공정거래법에 관한 범죄만큼은 진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수사를 안 하고 덮어버리면 끝나요. 검찰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권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독자적으로 뭔가 기업의 비리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고발하지 않으면은 이거 수사를 할 수 없다? 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큼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단한 권한이죠. 근데 왜 이런 엄청나고 무식한 권한을 공정위에 줬느냐? 예. 지금까지 이유는 이거예요. 공정위 쪽 주장은 전문성이 있는 집단이 기업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경제 문제가 무식하니까 니들이 함부로 막 건드리면 안 되고 공정위처럼 전문성이 있는 조직만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매우 오만한 발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무 데서나 고발하고 고발 요청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이러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덧붙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는 적어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한 공정위만 구워 삶으면 매우 안전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김상조 위원장이 오기 전까지 공정위에 대한 제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면 개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공정입니까? 재벌 뒤나 닦아주고 다녔던 불공정위원회였죠. 그래서 오랫동안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었던 이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아주 높았고요. 지금 정부의 스탠스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쪽입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만 김상조 위원장의 원칙은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건데
속도 조절을 해야 하고 그 안에 미리미리 해결이 돼야 될 것들이 좀 있다.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어쨌든 원론적으로 지금 정부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가지고 검찰과 공정위가 수뇌부에서 치열하게 영역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영역 싸움이고 약간 속되게 일본어를 섞어서 말하면 지금 나와바리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상조 위원장을 만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전속고발권을 완전 폐지를 주장을 했고, 김상조 위원장은 필요한 절차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밥그릇 싸움치고는 굉장히 큰 밥그릇이에요.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은 일단 기업들이 물려 들어가는 건데, 예. 기업들이 물려 들어오면은 뭐 액수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기 때문에 예. 수사를 하는 쪽에서는 너무나 갖고 싶은 큰 밥그릇이 된 셈이죠. 그런데 이 지금 수뇌부 사이에서 영역을 조정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부영비리를 엮어서 공정위를 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전속고발권 갖고 있는 애들이 부영비리를 파악하고도 고발을 안 했지. 이 나쁜 새끼들아. 전속고발권이 그래서 나쁜 거야. 뭐 이런 뉘앙스가 지금 확 풍기는 압수수색이었던 거죠. 이 혹시 말이죠. 수사권 조정 발표와 연관돼 있습니까? 그게 사실 이제 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발표가 됐죠.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요 문제는 공정위와 검찰의 전속고발권이 사이에 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검찰이 조정안에 따르면은 경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전속고발권 공정위의 이 권한을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요거는 김 프로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을 검찰과 공정위 수뇌부가 전속고발권 조정 문제를 두고 협의를 벌이는 힘겨루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저도 그런 시각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공정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검경 수사권 이번 조정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뭐 10여 년 동안 이 수사권 가지고 나와바리 싸움, 구역 싸움을 할 때에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많이 쓰는 방식이 기선제압을 위해서 상대방 비리를 캐서 치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죠. 예. 이번에도 그런 뉘앙스가 없다고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검찰이 두 번째로 압수수색을 한 명분이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을 한 다음에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곳에 취업을 많이 했는데요. 예, 예. 이런 곳 취업은 다 기업들이 챙겨줘야 가능한 취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정위의 고위직을 거쳤던 간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 심사도 거치지 않고 이런 곳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놓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을 쭉 요약을 해보면 검찰의 주장은 공정위가 일단 기업의 잘못을 보고도 묵인해줬다.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뒷배를 봐줬고 기업은 그 대가로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중소기업 중앙회 등등에 취업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보훈을 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던데 검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뭐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의 핵심이 기업집단국이라는 곳인데 이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만든 곳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오른팔, 태스크포스 같은 곳이죠. 4대 재벌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직접 진두지휘를 내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검찰이 공정위의 기업집단국을 들이쳤을 때에는 와, 검찰이 김상조 위원장 턱 밑으로 칼을 겨누는구나 라는 시선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집단국은 생긴 지 역사가 너무 짧아요.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털어간 아까 그 의혹들, 뭐 부영부터 시작을 해서 특혜 취업 이런 의혹들은 전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한참 전에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맞질 않죠. 그래서 뭐 제 느낌이지만 우리 검찰 출입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검찰이 김상조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나온 사건 정리고요. 예, 예. 이제부터는 전속고발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 아이고 이건 진짜 웃긴 얘기죠. 공정위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재벌 뒷배나 봐주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오히려 너무 전문적으로 뒷배를 잘 봐줘서 제가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던 그런 거죠. 쪽의 전문성. 예, 그러니까요. 잘 봐주는 전문성이요. 음. 지금에야 김상조 위원장이 워낙 좋은 분이니까 공정위가 환골탈태했지만 제 개인적 경험으로 오랫동안 공정위는 절대로 재벌들을 엄히 다루는 감시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런 기관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일단 감정적으로 동조할 수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을 천년만종 위원장 시킨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런 거죠. 고발권이 남용이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것도 진짜 헛소리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고발을 하겠어요? 깨끗하게 기업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러니까 고발권이 남용되면 활동 위축된다 이런 이야기는 기업이 나 범죄 좀 편하게 저지르게 해주세요라는 말인 겁니다. 저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합니다. 물론 이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정위의 협의에 따라야 될 거예요. 근데 단계가 좀 조정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은 사라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싫은 게 전속고발권 폐지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옳다 이렇게 흐르게 들릴까봐 제가 이게 좀 싫어요. 아,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께서 제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게 이 기자 그럼 너는 검찰 권한이 강화돼야 된다는 뜻이냐 약화돼야 된다는 뜻이냐 이런 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랫동안 제3자로 관찰해본 결과 검찰도요, 경찰도요, 공정위도요.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수사에 관련된 기관들의 동일한 특징은 영역 싸움에 너무 강해요. 이 분야는 나만 해야 돼. 나만이 수사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개떡 같은 특권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게 제일 강한 조직이 검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지지하지만 그게 검찰이 더 세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로 이어지는 게 상당히 불안합니다.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요. 국가가 행사하는 수사권이라는 건 매우 강력한 공공재로 분류가 됩니다. 공공재라는 건 절대로 사유화돼서는 안 되고요. 사유화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이런 걸 공공재라고 해요. 어떤 거냐? 국방, 치안, 수사 이런 겁니다. 이건 누구의 사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이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공재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공공재의 특징을 뭘로 보느냐? 배제 불가능성, 비경합성 이렇게 어려운 말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재화를 돈을 주고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 건데 돈을 내지 않으면 재화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재화는 돈을 안 내도 자유롭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배제 불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조금 더 쉬워요. 제가 아까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가 공공재라고 했죠. 예. 배제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당연히 돈이 들어요. 경찰관도 고용을 해야 되고 군인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죠. 근데 누군가가 너무 가난해서 세금을 못 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야, 너는 세금을 안 냈으니까 국방 서비스를 받으면 안 돼. 치안 서비스도 받으면 안 돼. 너는 제외.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살기만 하면 세금을 안 내도 국방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군인분들이 열심히 나라를 지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국방 서비스를 받죠.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공재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 배제 불가능성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비경합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재화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실 때에는 우리는 경쟁을 하죠. 식당에서 파는 소주가 한 병이면 그 소주를 누가 먹으려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문을 빨리 해야 됩니다. 먼저 주문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요건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합성이 있다고 합니다. 앞 사람이 사용을 해버리면 사라져버려서 뒷사람이 못 마시는 거죠. 그런데 공공재는 이런 경합성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국방 서비스를 막 누리면
김용민 PD님이 누리는 국방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소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 서비스를 놓고 내가 더 누리느냐, 김 PD님이 더 누리느냐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경합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죠. 제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검찰에게 더 큰 권한을 주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국가가 범죄를 수사를 하는 것은 온 국민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 철저한 공공재 서비스입니다.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범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고 그 치안과 수사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검찰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 공정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짜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조직 우선주의, 우리 구역 지키기, 일본말로 나와바리 지키기 이런 관점에서 고발권, 고소권, 수사권을 몇십 년째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기소권은 우리만 가져야 되고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전속고발권 가져야 되고 그걸 내놔라 못 내놓는다 어디까지 내놓느냐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냐는 거죠. 그렇게 특정 조직에게 수사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몰아넣으면 국민들은 수사라는 서비스를 받는데 경쟁을 해야 됩니다. 줄을 서야 돼요. 내가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신청을 해버립니다. 검찰 수사만 해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묻히는 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비스는 비경합성을 지녀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사용을 한다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게 공공재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권들이 훨씬 더 폭넓게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퍼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자입니다. 경제학적인 이유에서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흥분을 하는데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검찰만이 뭘 해야 된다 오랫동안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제가 듣다가 대뜸 하는 말이 니들이 뭔데? 뭐 금태 둘렀어? 당신들 공무원이야 공무원. 온 국민에게 충실히 비경합적으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고. 그런데 뭔데 공무원이 수사권은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독점으로 행사를 해야 되고 이런 본능적인 반발이 저는 있어요.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은 영역에 퍼져야 국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야지 검찰이 검찰 조직을 지키는 게 검찰의 목적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네. 이건 공정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패거리 문화 같은 건데요. 이게 모든 부처마다 가보면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무슨 파, 외교부에는 무슨 파, 뭐 문화관광체육부에는 무슨 파. 제가 듣다 보면 웃기지도 않아서 아니 무슨 조폭조직 서방파, 만보파도 아니고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들이 우리 패거리의 나와바리를 지키자 이렇게 외치면서 수작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진짜 돌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직자가 국민의 나와바리를 지켜야지 왜 파벌의 나와바리를 지키고 앉아있냐고요. 공직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까? 제가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김프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양승태가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 같은 큰 업적을 남기니까 자기도 대법원장으로서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김프로 설명이요. 예. 그러면서 김프로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고법원을 만들면 양승태가 법원 조직에 길이 남을 공헌을 하는 거고 그 욕심이 생겨서 거기에 집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듣다가 짜증이 확 나가지고 아니 여보세요. 양승태 대법원장님. 대한민국 3권 분립의 수장 중 한 명인데 그 대법원장이 왜 법원 조직에 길이 남을 공헌을 고민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길이 남을 공헌을 고민을 해야죠.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슨 깡패 조직입니까? 조직에 길이 남을 업적부터 챙기게요.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이 이따위 패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게 검찰의 영역을 넓힌다. 제발 이런 개념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나쁜 짓 하는 기업을 잡아내고 수사하는 건 온 국민이 지당하게 누려야 할 치안 서비스 같은 겁니다. 그게 공직 조직들의 영역 싸움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고 관심도 없는데 마침 이번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일 맞는 태도입니다. 공정위가 검찰이 영역 싸움한다고 치고 들어왔는데 사실 공정위가 잘못한 게 있으면 털어야 됩니다. 잘못한 거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전속고발권 문제는 잘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전속고발권 문제도 누구의 영역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기업 범죄를 잘 막을 수 있을까라는 오로지 국민적인 관점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게 공직자의 기본이죠. 제가 사실 검찰이나 공정위 조직은 못 믿어도 김상조 위원장은 믿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처리해 나가실 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복잡한 과정 속에서 검찰이 공정위를 들이쳤다는 소식에 여러 가지 다뤄볼 의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